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5G 제가 10월 초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향후에는 또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5G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I솔루션, RFHIC, KMW, 인와이어리스 솔리드. 이 5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저도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읽고 또 제 생각과 또 제 리서치를 섞어서 쓰는데 너무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쓰셨던 리서치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섞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듯. 네, 이 말이 참 생각을 하면서 한 줄을 요약을 쓰면서 생각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과연 돌려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돌려서 올라왔는데 늘 이 연속성에서 문제가 늘 발생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모르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반등은 바닥에서 한 15% 정도 수익률 이 정도를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데 그 다음은 다시 가서 그 도착을 하면 15%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버라이전 리더를 만났다 이 정도 이해는 특별히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건 없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신 장비 시장 현황을 한번 써머리를 해보면 이게 하나금투 김홍식 의원이 쓴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국내 네트워크 장비 상위 12개사 2021년 3분기 합상 매출액은 6,907억 원,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2021년 1분기를 바닥으로 실적 회복 추세가 지속 중이다. 즉 김홍식 의원은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분기 RFHIC 인와이어의 실적 부진, 반면 HFR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그래서 HFR이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상승하면서 대장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은 아직 특정 지역 위주로만 간헐적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5G가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간헐적으로 이제 그 나라별로 조금씩 튕겨져 나온다라고 애널리스트께서는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4분기에는 미국 국내 매출 증가로 매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다수 업체가 3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RFHIC와 이노와이러스는 실전 호적이 유력되고 있다. 4분기에는 몇몇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서 실적이 턴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다시 바닥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늪속에 빠뜨렸던 부분에서 이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여유와 파워를 줄 수는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실적은 큰 폭 개선이 전망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다 내년에 들어서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통신 장비라든지 통신업체의 전략을 쌓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속도 문제 해결을 확실히 해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몰셀 정도에서 투자는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럼 이노와이러스인데 이런 면들이 실적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RFHIC는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버라이즌양 매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는 매출 회복, 일본, 유럽 매출 본격화가 될 것이다. 확실히 이재용이가 버라이즌을 갔다는 것은 버라이즌의 추가 어떤 계약 성사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다면 먼저 움직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2021년 카펙스 9%가 감소했습니다. 돈만 빨아가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2022년 카펙스는 커버리지 논쟁, 통화 품질, 규제 상황 감안 시 금년 대비 17% 증가한 8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크게 우리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데 이게 독을 가지고 있죠.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희망도 주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오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속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처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것들을 요약하면 2022년은 21년과 다르게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머리를 한번 더보면 미국은 2022년 3에서 4GHz 대역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호라이즌과 더불어 미국 통신 4개사가 고주파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양 국내 장비사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 그렇죠? 호라이즌이 큰 것을 물고 온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본 NTT 도코모의 육지 주도권 잡기를 위해 독자 광동식 표준 아이온을 공개했다. 휴대폰 기지국에도 광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육지에서는 기지국이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네, 기지국에. SK텔레콤 차세대 5G 코어의 2022년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다. 5G 코어, 2022년 상용화 예정. 트래픽 관리, 처리에 획기적이어서 5G 특화망 구축에 최적이다. 그렇죠? 이 5G 코어를 개발한 게 사실상 2020년 5G 스탠드얼론 상용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단기로적으로 RFHIC, 이너와이어러스 솔리드는 매수기가 집중되는 가운데 서서히 전체 국내 네트워크 장비로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이게 이제 김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유일하게 지금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중하게 이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봤으면 나는데 자기가 썼던 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 충격을 많이 받죠. 네, 고민도 많이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글을 쓸 때는 더욱 신중해지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고뇌를 쓰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서머리 자료, 제가 방금 읽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을 확률이 한 70% 넘을 것 같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험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 시장의 핵심은 삼성의 행보입니다. 그렇죠? 네. 현재 글로벌 통신사 업체의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32%, 에릭슨이 29%, 노키아가 18%, ZTE가 11%, 삼성이 7.2%, 삼성이 5등으로 꼴등인데 10%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삼성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통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반도체도 많이 쓸 수 있고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고 이게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고 5G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업 비즈니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여러 네트워크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세계적 글로벌 통신사들과 연결되어 있고 글로벌 통신사들은 또 핸드폰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들이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미국 방문에 대한 함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에 방문을 했다. 미국 17일 날 뉴저지의 브라이즌 본사를 방문한 이 회장은 한스 베스트베리 CEO를 만났다. 외국분이신 것 같네요. 이 부회장이 직접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5G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첫 현장 경영으로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그 행보 하나에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2의 반도체로 점찍은 바이오 다음으로 이동통신 기업을 만난 것을 두고 3세가 삼성이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오와 이동통신을 봤죠. 네. 지난 8월 발표한 투자 계획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반도체, 바이오 등과 함께 4대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과 베스트베리 CEO는 10년 이상 친분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 친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2010년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삼성전자 부사장과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 회장 등 이분이 에릭슨 회장이셨군요. 나란히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버라이전과 약 8조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 계획을 체결할 때에도 이 부회장이 베스트페리 CEO를 강력하게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잘 만들어줬다. 싸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5 장비 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은 2019년 방한한 베스트페리 CEO를 만나 사업 협업을 논의하고 여러 차례 화상 통화를 하며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5G 통신 공급 계약 현황을 지금까지 보면 물론 국내 3사가 있죠. 미국은 브라이전, AT&T, 스프린트, US 셀룰러, 일본 NTT 도코모, KDDI.
캐나다 텔러스, 비디오트론, 비디오트론, 사스크텔, 네, 사스크텔과 텔레스는 들어봤는데 비디오트론 처음 들어봤네요. 스파크, 뉴질랜드 스파크. 네, 이런 회사들과 지금 5 장비 공급 계약을 맺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버라이즌에 약 7.9천 규모의 5G 통신 이동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조였죠.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 통신 장비를 2025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나눠 공급하죠. 1년에 한 1.2조 정도 공급이네요. 이는 한국통신장 산업 전체를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두 회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5G 홈, 5G FWA, Fixed Wireless Access 서비스를 상용한 데 이어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버라이전은 지난 상반기 애플, AVP 일렉트로닉스,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좋은 소식 중에서 프랑스 오렌지텔레콤의 벤더로 확정됐다는 거죠.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유럽에서 살아오신 분이나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오렌지텔레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영국에 이어서 유럽 국가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 등 3강 체제가 견고했던 글로벌 시장에 화웨이 배제 움직임을 발판을 삼아 삼성전자가 시장 입지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개소한 오렌지텔레콤의 오픈랜 통합센터에 공식 밴드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 오픈랜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렌지텔레콤 통합센터의 가상화 기지국 VRAN이라고 하네요. 가상화 기지 통합국, 가상기지국 VRAN 등 5G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1988년에 설립된 오렌지텔레콤 프랑스 1위이자 유럽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그러죠. 현재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27개국의 2억 5,300만 명 고객에게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큰 기업이죠. 유명한 기업은 오렌지텔레콤. 유럽은 오픈랜이 대세입니다. 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오픈랜은 개방형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여러 장비 회사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그러니까 에릭슨, 노키아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자기 장비들을 규격도 다르고 통일화되지 않는데 오픈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유럽은 누구거나 들어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나라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특히 특정 장비 제조사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5G는 물론 6G 시대의 새로운 기술로 꼽힌다. 그래서 오픈랜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여기에 빨리 가서 엉덩이 깔고 앉아야 되죠. 삼성이 일단 밴드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렌지텔레콤은 통합센터를 통해 2025년까지 전 유럽에 오픈랜 네트워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렌지텔레콤 오픈랜 생태계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델과 인텔, 노키아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유럽 5G 장비 공급의 본격 공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삼성이 이제 토대를 기본 엉덩이를 깔고 비빌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현재 글로벌 통신 시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삼성이 우리의 그 대표 얼굴인 삼성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잘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OE솔루션 RFHIC 꼭 참여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